네, 시장에서 앞서 최현영 매니저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로봇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이상엽 이사의 의견은 어떨까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조 이방원이 많이 좀 위축됐어요. 네. 네. 올해 한 상반기, 중반기에 정말 대장이었는데 이들이 위축되고 이제 이를 이을 산업으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말하고 있기에 4분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로 로봇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꼽고 있을까요? 네, 태조 이방원을 이제 대체해서 다음으로 이제 주도군으로는 들어보셨나요? 자네인가? 아니요. 모르세요? 네. 네. 자네인가? 네. 자율주행, 네. 네옴시티, 네. 인공지능, 가상현실. 아. 네, 그래서 이제 자네인가? 요거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네. 처음 알았는데 제가 좀 느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 네.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자네인가 그쪽으로 이제 뭐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인공지능에서 이제 로봇주가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이르면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삼성전자 의료기기용 웨어러블 로봇 출시 기대감이 있다는 게 관련 주들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삼성전자 관련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지난 6, 7월 달에 증권사 리포트 150장, 뭐 200장이 넘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로봇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7월 말 정확히는 이제 뭐 한 8월 초부터 움직였는데 그때 왜 움직였냐면은 또 이제 뭐 8월 초에 뭐 50장이 넘는 리포트도 나왔지만 8월 달에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출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움직였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연내로 좀 이제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로봇 관련주에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로봇 출시는 중요하다. 그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로봇 ETF 출시 기대감도 있고 또 11월에는 이게 또 이제 지연될지는 모르겠지만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0 발표 기대감도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지난 8월 말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를 보면은 2030년에 로봇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성장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서에 나온 것도 보면은 로봇 시장은 가깝게 왔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은 지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의 로봇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IT에 있어서는 거의 최강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신사업에 있어서는 선도보다는 약간 후발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도 좀 그랬지만 근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를 또 빠르게 따라잡고 있잖아요. 로봇은 어떤가요? 산업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미래는 우리가 현대차가 테슬라의 아성까지 간 만큼 네네. 네, 로봇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그 경쟁력이 지금 조금은 이제 낮은데 그래서 경쟁력을 좀 빨리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로봇 밀도에서 이제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설치한 것을 이제 밀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한국이 세계 1위인데 그 밀도가 전 세계 평균 수치가 이제 126대인데 한국의 로봇 밀도가 무려 932대라고 합니다. 거의 뭐 7배 이상 많은 거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371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로봇 산업 종합 경쟁력은 뭐 미국, 일본, 뭐 중국, 독일 등 뭐 주요 6개국 중에서는 6위를 이제 기록했고요. 현재 국내 한국이 로봇 산업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정권에서는 글로벌 4대 강국 목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이제 새로운 정권 들어와서 4대에서 이제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것만 봐도 이번 정부가 로봇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으셔야 될 것 같고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만큼 또 이제 기회로 좀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미중 갈등이랑 IRA인 것 같습니다. 그 미중 갈등이 뭐냐면은 이게 로봇 산업이 결국에는 우주 분야 그리고 군사 국방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항상 이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로봇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산 서빈 로봇에도
이제 25%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기도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제조 기술이 뛰어난 한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반사이 기대감, 그거를 또 이제 기회로 좀 이렇게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IRA인데 이제 미국 진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기회를 좀 이렇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현대차와 테슬라를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현대차도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네네.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 로봇도 어떻게 보면 후발 세대일 수 있어도 그를 또 아성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는 옥석을 가려봐야겠습니다. 여전히 로봇이란 테마 앞에서 주가도 강하게 보이지만 적자인 기업도 있고요. 네네. 예전에 처음 로봇이 나왔을 때 그때 대세는 스마트 팩토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한때 그랬죠. 네, 근데 네네.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감속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옥석을 어떻게 가려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적자인 기업들도 있는데 그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로봇 관련 대기업들도 이제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도 있는데 테마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실적이 되는 기업들도 여러 개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 24개 기업의 상반기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4% 성장했을 정도로 이쪽도 지금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구나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나 이제 실적까지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배터리 3사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확대에 관심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스마트 팩토리 요즘에 거래량도 별로 없고 뭐 한 10개 뭐 한 이상의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좀 중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로봇의 그 불씨를 불어넣은 거는 삼성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먼저 뭐 현대도 그렇긴 했지만 삼성의 경우에도 기존에 약간 그 TF팀이었던 걸 사업부로 승격하면서 이 로봇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커졌거든요. 지금 이 로봇 시장에서 약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은 삼성, 현대, LG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두산도 있고요. 어, 네, 두산 말고도 또 있죠. 이제 네. 그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의 강국인데 제조업 중심에 이제 앞으로 로봇이 있을 거니까, 네, 이제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기업들 이제 출시하고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조업이다 보니까 뭐 미국만 놓고 보면은 올해 1분기에 작업 로봇 주문이 16억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40% 성장한 건데, 업계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이 40% 증가는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라는 것으로도 미국에서도 지금 성장성이 크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이미 뭐 로봇 산업에 이제 진출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이제 추진 발표를 했고, 뭐 네이버나 뭐 배달의 민족 등 여러 기업들이 또 이렇게 로봇 친화형 빌딩을 만들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로봇 시대는 뭐 좀 이미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 갖춘 기업들은 이게 테마로만 볼 게 아니고 뭐 지속적으로, 뭐 중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로봇도 또 ETF가 생깁니다. 그 4분기에 출시 예정인데요. 보니까 사실 저 로봇 되게 좋아하는데 이 로봇 ETF는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네네. 종목들의 비중이 너무 낮고, 네. 네, 굵직한 기업들이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네, 들어가 많죠.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바스켓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로봇 사랑인 제게는 약간 덜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이제 코스닥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어때요? 근데 이 ETF가 이제 출시되면은 코스닥이라든가 그런 수급적인 효과에서 로봇주들이 탄력을 더 받을까요?
네, 그런 기대감은 뭐 약 한 달 전부터도 ETF 출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의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원자력 ETF도 출시됐고 이제 많이 봐왔죠. 여러 섹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로봇 ETF 출시되면 뭐 단기 고점 아니야 뭐 이런 뭐 우려도 있긴 한데 근데 출시 전의 흐름이 정말 좋다면 ETF가 출시되고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재료 노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흐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모두 흐름이 좋은 게 아니고 또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ETF 출시가 되면 뭐 단기 고점 찍고 뭐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아까 제가 LG, 삼성, 현대 이야기하니까 이상현 비서님도 두산 끼워달라고 네네. 했잖아요. 시청자분 중에서도 두산 껴달라고 네네. 이야기하시네요. 두산에 대한 관심 많으신가 봐요. 저희가 이전에도 레포트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했던 네네. 기억이 다른 분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회사의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두산. 지금은 그 로봇 회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두산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비상장사고. 네. 어때요? 좀 투자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네, 두산이 사실 이제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상장되어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바켓 등의 이제 실적 영향을 많이 받곤 하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뭐 지수 대비해서 좀 잘 흐름이 좀 양호한 것을 봤을 때는 또 시장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주 이제 두산 로보틱스 100%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을 이제 성장성이 부각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시장 이제 글로벌 5위죠. 점유율이 한 7% 수준이 되고 있고요. 지금 타깃을 이제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으로 타깃을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한 뭐 70%인 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또 이제 향후 성장성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두산 놓고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비상장사이긴 하지만 비상장사 중에서 뭐 물류나 로봇 포함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빌리티 요 세 개의 그 합친 상반기 실적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무려 올해 한 9% 증가한 것도 보면은 두산이 비상장사 모멘텀이 좀 작지 않구나라는 것도 좀 염두하고 감안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 보면은 저점을 높이는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 단 이제 9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전지현 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로봇 중에 유일 로보틱스는 실신 중이라고. 네, 네. 최근에 조금 근데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새내 얼마 안 기주긴 됐죠. 한데 상장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고 증권가에서도 뭐 탑픽이다, 뭐 최선호주다라고 하면 유일 로보틱스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왜 네네. 주가는 아직도 그 상장했을 때 당시 첫날의 고가 수준인 건지 네네. 다른 로봇주들이 몇 배 맞나요? 뭐 한 80% 90% 올랐는데 네, 맞죠, 맞죠. 네, 저점 왜 대비해서는. 유일 로보틱스는 그런 호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울까요? 이게 뒤늦게 발휘할까요? 네, 좀 기대감은 컸었죠. 그 음. 매출 구성을 보면 이제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이 70.2%였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22.24%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용 로봇이 중요하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은 이제 서비스 로봇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매출 비중만 놓고 봐도 요 두 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향후 성장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는 상장하고 나서도 좀 부각된 것 같고요. 근데 변동성이 흐름을 좀 보셨거나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그 호가가 좀 얇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은 최근에 신용 잔고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 잔고율이 9.84%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좀 신용이 좀 많다는 거는 좀 감안하시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멘텀 말씀드리면은 하반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랑 신규 매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뭐 발주 기대감 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뭐 가져보는 것은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적에서는 그 이익 레벨이 지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고 뭐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적에 어느 정도 뭐 잡히면서 실적이 커질지는 향후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SBB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아직 상장이 안 됐고 이번에 이제 공모 청약을 받았잖아요. 저도 바빠가지고 이거를 청약하지 못했어요. 경쟁률이 네, 높았죠. 1657대 1이래요. 이러면 뭐 한 주, 두 주 정도 왔나요? 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네. 1,000억 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상장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속기 그 국산화 관련된 기업인 거죠. 그래서 기술력을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기업의 이름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최근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2017년, 뭐 16년 기사도 나올 정도로 뭐 기술력과 관련돼서는 뭐 작은 기업이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 좀 실적이 어떻게 좀 뭐 평가되는지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는 한 주를 받으셨대요. 한 주도 못 네. 받는 분이 계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 SBB테크 어떻게 상장하는지 채널 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태조 이방원 다음에 자네인가라고요? 자네인가? 네네, 자네인가. 자네인가. 로봇 관련주 안에서 이상엽 이사가 바라보고 있는 탑픽 종목 꼽아주시죠. 네, SPG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나 뭐 감속기 쪽이죠. 네. 그 뭐 매출이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사 24개 로봇 기업 중에 이제 가장 큰 매출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이제 최근 물류 자동화 설비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산업용 모터 매출 증대에 기대감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로봇용 감속기 부분의 국산화 수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이 감속기가 로봇 부품 3대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뭐 감속기, 뭐 제어기, 뭐 서버 모터 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생산 원가가 한 40%에 가까울 정도로 높기 때문에 국산화 그 필요성이 큰데 SPG가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이렇게 꾸준히 이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높은 정밀도랑 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필요하다는 것도 그러면은 이제 SPG가 기술력도 좀 이렇게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감속기 부분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수급 말씀드리면은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부터 최근까지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기관이 약 한 170억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기금이 그중에서 한 137억 그러니까 연기금 비중이 최근에 크다는 것도 함께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를 탑픽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로봇 오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